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 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깔깔이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입고 나와서 네. 예, 그래서 오늘 지하철이 또 갑자기 파업이어서. 파업이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1345선이 파업이어서 오늘 좀 네. 오전에 출근길에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생방 늦을까봐 네. 예,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잽싸게 택시 타고 달려왔습니다. 네. 예. 파업이 며칠 예정돼 있죠? 2, 3일 정도인가요? 아,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예. 길어질 예정이다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수료식 해서 홍준표 시장이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이- 지난해에 네. 이어서 지난해에도 10만 수료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올해 또 합니다. 시장이 경선 올라가면서 신천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었거든요. 근데 예. 대구시장이 되고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네. 그 신천지 10만 수료식이 열릴 때 네. 종교적으로 네, 종교 자유 이야기했죠. 예, 공평하게 네. 해야 된다. 근데 또 이분은 또 퀴어 축제는 엄청나게 또 네, 반대를 예, 하셨어요. 반대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내심 생각해 보면은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감정상에서 표 안 줄 사람들의 표와 네. 신천지의 35만 신도 대략 네. 그 표 계산을 했을 때 퀴어 축제보다는 신천지가 정치적 입지로서 표 계산했을 때 잃을 것이 편들어 주는 적다. 게 네. 그런 계산하에 움직인 게 아닌가. 왜냐면 본인이 경선 때 윤석열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듯이 본인이 말로 해놓고 네.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내년 총선에 본인이 출마한다는 의사나 그런 걸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항상 대선을 노리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종교 집단이 반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놓고 비판하거나 뭔가 제재하는 액션을 취하면 나중에 가서 이 부정적 여론에 합세해서 자기가 그렇죠.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계산해서 네.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네. 예. 이재명 대표를 봤잖아요. 또 예. 얼마나 또 신천지에서 또 조직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받았는지 봤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신천지가 또 집결해서 또 움직이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예. 이 정치 구단인 홍준표 시장이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020년 2월에 코로나로 한창 문제됐을 때 네. 이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가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그때 막대한 사회적 지불을 했었죠. 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구시가 그해 6월에 네. 신천지 이만희 씨를 대상으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권영진 시장 때.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게다가 이제 구속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천지의 이제 반사회성이 국내외 이제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네. 사죄하기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죠. 네. 그래서 당시 오프라인 모임까지 금지가 되면서 이러다가 진짜 신천지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로써 몰락하고 그 새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천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네. 각 사회 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이를 계기로 신천지가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아주 보란 듯이 10만 수료식을 열면서 다시 건재를 과시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어서 다시 올해에도 또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열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대구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했어요. 재판부가 중재한다는 이유로 예. 1천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하기도 했거든요. 예.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그 손해배상 취하뿐만이 아니라 주요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게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에 그 민원을 네.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네. 시민분이 네. 신천지의 반사회성은 뭐 워낙 뭐 방송이나 언론을 네. 통해서 이 내부적 문제가 가정을 파탄내고 네. 뭐 돈 문제에서부터 뭐 코로나 감염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의 대관 취소를 작년에 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을 대구시가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대관 취소에 민원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뭘 내용으로 했냐면 근거로. 예. 법원 판결문 속에 이제 드러나 이미 판결이 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근거로 대구시 조례에서 명시한 대관 취소 사유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구시는 오히려 조례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신천지 대관을 제한할 수 없다. 네. 라고 밝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한마디 거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 내용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4가지 사항 중에 하나만 해당될 때도 시설 대관을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취소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단 전문가들도 네. 법원조차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명시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냐.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정이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또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 차후 대선과 신천지 신도들의 정치적 표를 계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난 대선 때 자기가 이제 그 신천지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 신천지의 집단적인 이 선거 개입이 없었다면은 경선 개입이 없었다면은 그 사실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죠.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겼는데 당심에서 이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심을 좌우했던 건 신천지 표였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대선 경선에 나섰을 경우 신천지하고 척지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는 것 같고 사실 신천지가 그 대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 대구에서 이 큰 집회를 여는 거는 이 신천지는 죽지 않았다,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신도들에게 과시할 목적인데 여기에 이제 홍 시장이 호응했다는 거는 이건 뭐 신천지하고 손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천지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지점이 네. 정말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손볼 수 없는 이 지점이 너무 답답하고 반드시 이 지점을 누군가는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0.7%로 졌단 말이에요. 네. 0.7%가 한 몇만 표 정도 되냐면 뭐 넉넉 잡고 뭐 7만에서 10만 표라고 치면 네. 신천지 신도수가 30에서 35만으로 추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네. 도지사 시절에 이만희 총회장의 그 사택을 네. 그 거주지를 강제 행정 집행을 해가지고요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교주 이만희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사탄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예, 거의 그렇게 적대시하는데 대선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교주의 거주지를 침범하고 공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을 건드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표를 주겠습니까? 무조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 후보한테 몰표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단 반사회적이고 우리 사회 병폐를 일으키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종교 사이비 집단들의 쪽수가 많으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닥치는 대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축사하고 인사하고 축전 보내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 그루밍,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러도 선거 때 그들이 결국 표 계산에 의하면 그 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표 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세습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온갖 폐악질을 저질러도 그 종교 집단 목사나 교주한테 가서 인사하고 눈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도대체까지 이런 짓거리와 이런 행태의 정치인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도지사 시절에 이 신천지의 숫자를 계산하고 나중에 그걸 표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가서 행정집행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면 가서 절대로 그 행정집행을 안 하죠. 누가 이만희를 건드려요? 그렇죠. 역대 대한민국 공무원 중이나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정광훈이나 이런 사이비 교주를 대상으로 공무 수행을 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법적 집행을 이렇게 강력하게 행사한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나와서 그 자신한테 어떤 공무 수행을 한 그 우두머리를, 그 정치인을, 네. 그 시도시 자치단체장을 거론하면서 비판해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길이 그냥 먹구름이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행정집행을 이행한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시민사회하고 진짜 계산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매번 이렇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능구렁이입니까? 그렇죠. 그 신천지 대놓고 그렇게 비판하고 거론했다가 자기가 대구시장 되니까 또 신천지 우쭈쭈 해주듯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씩 해줄 수 있도록 그 뭐 종교의 자유 뭐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하고 어떤 제재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에서 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법제화를 통해서든 네. 어떤 액션을 취해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도모를 해보겠습니다. 예.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이 정치 세력과 결탁했을 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더욱더 교세가 커지고 그리고 이 더 많은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심증도 있고 예. 딱 봐도 보이는데 아직 잡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이제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긴장해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계속해서 이 신천지와 손잡고 사이좋게 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끔 우리가 예. 가스라이팅에서 종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대구시는 이렇게 답답하게 신천지를 같이 이제 손잡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천시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과천시 의회에서 신천지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이죠. 윤모 의원을 이제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라고 예. 제명안이 가결이 됐어요. 예. 선생님,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를 받은 아니잖아요. 예,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네. 그 과천시 시의원 중에 국민의힘 출신 윤모 그 의원이 네.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네. 근데 이 시의원이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자신의 과거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서
그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네. 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네. 그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가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윤모 의원이 과거에 신천지 활동한 이력 자체가 네. 본인 주장으로는 단순 봉사활동 가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내용들이나 이력들을 보면은 단순 봉사활동 가담이 아니라 저 간부급이었어요. 간부급 그 수료식까지 자기 사무실로 신천지 그 시험지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레벨 시험까지 테스트. 레벨 네. 테스트까지 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거짓말로 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 이거를 제보를 했고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왜 네. 선관위는 웬만해선 고발을 안 해요. 진짜 이게 빼박일 경우에는 네.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고발을 안 하면은 직무유기 당하겠구나라고 해당될 할 만한 경우만 것만. 웬만해서는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데 과천 경찰서에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나왔고요. 그 90만 원이 나온 그 1심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2심에서. 네. 100만 원이면 예. 의원직이 박탈인데 90만 원이 나와서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고 예, 그게 있는 너무 상태였는데. 아쉬웠죠. 그래서 네.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피해자분들, 시민단체분들이 네. 아니 어떻게 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 그쵸. 의원직을 그대로 두게 할 수 있느냐? 거짓말해서 의원직이 된 거랑 다름없고 네. 이 윤모 의원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거를 그 과천시 사람들이 알았다면 네. 표를 안 줬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쉬워하시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과천시 의회가 네. 예. 법원에서는 90만 원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고 의원직 상실은 안 됐고 의원직이 유지됐지만 네. 이제 지난 11월 7일이죠. 네. 과천시의회가 임시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그 제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그걸 이제 표결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장일치로 징계안이 가결됐습니다. 시의원 재적의원이 7명으로 예.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고 나머지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명의 뜻을 같이 해서 만장일치로 예. 제명이 됐습니다. 예, 이건 과반수도 아니라 네, 그냥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됐어요. 예, 그래서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네. 근데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자문 의견 제명 권고를 네. 6명 모두 거죠? 찬성표가 던져서 제명안이 의결된 것은 그 과천시 의뢰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시의회에서 네. 이단 사이비 출신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걸 숨기고 네. 의원직이 됐다가 이런 사유로 이렇게 의원직에 제명돼서 상실한 사례는 네. 최초입니다. 첫 사연. 예. 그 신천지의 현 주소가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죠. 뭐 제 아무리 대구에서 우리는 건재하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대형 행사를 갖는다 하더라도 신천지의 현 주소가 이래요. 그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종교, 그냥 일반 종교만 모르겠는데 반사회적 집단, 종교 빙자 반사회적 집단이란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그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활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란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좀 이중 플레이를 한 걸로 인해서 네. 1심에서 이제 2심 항소심 때 네. 1심 9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시민단체분들하고 신천지 피해자분들은 네.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아니 중요한 거는 재판 과정 중에 네. 그리고 이제 1심에서 벌금 90이 나온 거는 어쨌든 유죄 확정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뒤로다가 이중 플레이를 한 게 자신이 뭐 억울하다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SNS나 여기저기 뭐 글을 올리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이런 걸 다 캡처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항소심 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이 이렇게 허탈해 하시고 네. 좀 낙심하고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나 다를까 1심 이제 90만 원이 나왔을 때 이 네. 정치인 아닙니까? 이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지역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제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네. 시의회 또 북카페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공개 사과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 자신이 신천지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고 나왔다라고 또 이 구라를 그러니까 불안을- 본인의 예. 주장을 그러니까 예 반론을 싫게끔 했던 게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결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론을 실어줘라. 예. 근데 반론이라는 건 이 윤 의원의 주장이었고 그 예. 사실이라고 된 게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이 반론 보도를 싫게 된 사실을 가지고 예.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는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인 것처럼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예, 이게 진짜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했는데 예. 반론할 수 있도록 해주라가 바로 그거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나는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나왔다 이렇게 왜곡해서 와전시켜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언플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신천지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혈압이 오르시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렇죠. 가정이 파탄났단 말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근데 그 출신 이력을 숨기고 시의원이라고 버젓하게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계속 생명줄을 이어가면서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 빼박이었던 게 뭐냐면 신천지 교족부 내에 문화부장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문화부장까지 올라가기 쉽지 사진하고 않다고 명단까지 들었는데요. 있습니다. 아니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이지 신천지인 줄 몰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부 명단에 임의로 올린 것으로 그러니까 간부 명단에 임의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옛날에도 그런 웃긴 게 뭐냐면 예?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를 갖고 예? 뭐라 할 게 아니라 평화나무나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임의로 간부 명단에 올린 신천지한테 뭐라 하란 말이에요. 제발 신천지를 좀. 고소하진 않았죠. 예, 네. 고소하지 않죠, 당연히. 왜 네. 걔네들도 표를 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90만 원이 그렇게 확정됐는데 내용을 보면 자 구역장, 네.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이렇게 1심 판결문에 사실로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복음방 직함이 교사. 몇 개입니까? 복음방 예? 교사는 이 간단한 간단한 신천지를 그냥 입교한 정도의 사람은 복음방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일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 새신자반 잠깐 봉사하러 교사님. 온 사람을 네. 그렇죠. 새신자나 새로 온 교인을 어떻게 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뭐 그 교사로 세웁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안 세워요. 새로운 사람은 봉사하러 온 사람을. 그렇죠. 그리고 2017년 3월에서 6월경에 그 신천지 내에서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한테 또 전송한 이력이 있고요. 네. 거기 내부에서 이제 치러지는 새언약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해야 복음방 교사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데 네. 이 신천지 관계자한테 시의회 자기 사무실로 네. 예,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서 이 시험을 또 응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짓말이 이번만이 아니라 2014년과 2018년 네. 그리고 그땐 또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네. 그때 시의원에 선거 출마하면서도 또 맨날 이제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천지 연루 의혹을 적극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온 다수의 이제 그 과천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4차례에 걸쳐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 중에도 이제 뒤에서 자꾸 이제 네, 교묘하게,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예, 허위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이 SNS나 그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려서 재판부 앞에서는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는 반성한다, 자기 불찰이다 이래놓고 이제 뒤로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자기 지지자들 이제 네. 속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걸 그대로 믿게 하면 안 되니까 속이려고 이 신천지 출신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자기의 뭐 어떤 실수였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언플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의원에서 네. 제명돼 버렸습니다.
그 예.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평화나무에서 고발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 성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성관이에 저희가 신고를 했고 성관이 신고. 성관이가 고발을 한 거죠, 경찰에요. 예.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담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느 언론사 기자님이라고는 말씀 못했지만 예. 언론사 기자님이 이 얘기 지난번에도 잠깐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좀 짜증이 나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 과천시 좀 그 기독교 단체들 좀 너무한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윤미연 그 과천시 의원 관련 네. 예, 이제 보도에 실명이 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자꾸 윤모라고 했는데 예, 관련해서 신천지 의혹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천시 모 기독교 단체와 연합회 등에서 이 윤모 의원한테 당신 신천지 맞느냐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네. 그런데 그 공문에 자신이 이제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답신을 보냈죠. 그러면 이 거짓말한 게 이번 작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그 전이 거짓말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4년, 이전에도 했었잖아요. 18년, 네. 네. 두 차례 지금 총 3차례의 어떤 그 강력한 계속 반복적으로 네. 거짓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뒤로는 신천지 활동을 해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네. 이 1심에서 90만 원이 확정됐는데 네. 이제 2심 재판부에 왜냐면 1심 판결문은 보면은 이게 첨이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의원이. 아, 근데 이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게 첨이 아니다. 네. 이 전에도 여러 그 공문을 통해서 신천지 출신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물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도 거짓말한 전력이 있다. 그러면 이 전력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독교 단체나 연합회들이 이런 거를 좀 제출해 주면 항소심에 네. 이게 어느 정도 가만히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는 좀 정치적인 사안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 뒤로 좀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개싸움은 평안함한테 다 맡겨들고 정작 그렇게 신천지 입에 개거품 물고 교회 예? 현관문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는 다 붙여놓고 신천지 그렇게 욕할 때는 언제고 평화나무가 신천지랑 개싸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 조금도 힘을 실어주지 조금도 힘 실어주지 않고 지들은 쫄아가지고 뒤에서 저런 이런 행태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오르신 거죠.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나무 많이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저 신천지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거의 제휴하다시피 했을 때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 입구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인 교회들도 뭐 거의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마당인데 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신천지 반대 목소리를 낼 단체는 평화나무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사실 신천지하고 기성교회하고 불구 대척의 원수지간 같지만은 사실 신천지가 거침없이 그 빗장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탈취하고 있단 말이죠. 산옮기기라는 미명 아래. 이거는 결국엔 기성교회와 그 신천지의 차이가 별로 없다. 뭐 서로 섞여도 전혀 뭐 어색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아주 그 확인시켜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집단들인데 지난주에 그 여러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15명 중에 14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또 지켜보고만 있을 전광훈이 아니죠. 전광훈이 네. 어떤 개드립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84억밖에 안 됩니까?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형광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 인력이 다가서자 집기와 화염병이 날아듭니다. 위험해요. 던지세요 빨리. 버스 위 장비는 거대한 화염을 뿜어냅니다.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화염 방사기입니다. 10여 명이 집행보조원 한 명을 쇠파이프로 때리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보조원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이 개정된 뒤 법원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며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왜 정강훈 목사를 그렇게 매장시키려고 그럽니까?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돼. 이민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개척교회 새로 하면 돼. 그 대한민국의 교회를 싹 다 없애볼까?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수석 장로인 황철구, 내 이름을 개철구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요, 깡패에다가 못된 짓을 혼자 다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처녀를 만나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일단 황철구부터 내가 세상으로 다시 보낼 테니 이 새끼한테 몇 놈이 죽을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아무리 JTBC 연합뉴스라도 내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입니까? 찬성이냐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한번 넘겨줘볼까요? JTBC 또 지금도 가서 또 편집해서 내가 세게 발언한 거 요것만 가지고 편집해서 또 개지랄 떨겠지. JTBC 당신들은 앞으로 내 기자회견 할 때 오지 마라. 왜 재개발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고 해놓고 왜 딴소리 하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왜 박원순이가, 왜 성북구청 이영로가, 왜 재개발을 선동하여 우리 교회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아니 84억을 일방적으로 돈을 붙여놓고 건물과 땅을 두고 다 나가라.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 방위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에 구속된 12명이 구속된 교육자들, 성도들이 구속이 된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뭐 불법 폭력 행사를 했다? 폭력 행사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용역이 한 겁니다. 용역이. 우리는 정당 방위한 거예요. 정당 방위. 정강훈이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사실 내가 500억에 합의해 준 것만 해도 나는 사실 1000억을 받아야 돼. 1000억을. 열다섯 명 중 절반 이상이 목사나 전도사 등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해 전쟁터 같은 싸움을 벌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예.
이런 정가훈리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해악을 끼치고 나쁘게도 하지만 이 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그 홍보로 말씀드렸는데요. 다가오는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의 53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태일 열사를 잊어버린 한국교회라고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6시에 바로 이곳 벙커원교회 마포수련원에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전태일 이야기,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리즈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전태일제당 이수호 이사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전태일 열사를 잊어버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네.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창현감리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죠, 우리 전태일 열사께서. 예. 이수호 전 이사장은 민주노 총위원장 하셨던 분이시고, 예. 예.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태일 열사 이름을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이곳 오프라인에서도 저희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오셔서 잘해주셔서 이 좋은 강좌를 꼭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정강훈 편에 서서 이렇게 폭력과 이런 행위들을 하다가 유죄 선고받은 그 교인들이 네, 14분. 저희 평화나무가 또 이들을 고발한 네.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정강훈을 그렇게 입으로는 많이들 씹어대고 비판하고 그렇죠. 신천지도 뭐 출입금지다 뭐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정 소송의 실무는 실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었던 얘기가 네. 한간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신천지냐는 또 이런 개드립을 날리는 인간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 예전에 공명선거 감시단장 네. 그 대선 시국과 네. 그 이후에 신천지 관련된 기자회견, 신천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더불어서 이만희 총회장, 교주죠. 이만희와 집화장, 그 청년회장 등을 네.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 신천지 신도면 자기 교주를 고발하는 신도가 어디 있고, 만약에 저희 평화나무가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커넥션이 있다면 어떻게 신천지 출신 시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려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런 네.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사과, 상식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김용민 이사장님이 한간에 종북이나 좌파일지는 몰라도 심지어 보수 쪽에서 네. 신천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수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싹 던졌다가 또 글 올리고 삭제하고 또 한 발 싹 빼고 뒤로 또 빼고 그냥 무슨 뭐 마구잡이로 던졌다가 뭐 하나라도 걸리라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계나 기독교계의 이 흐름이나 생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김용민은 신천지 아닌데 저건 너무 무리수인데? 이렇게 바로 판단이 쓰는데 비기독교인 분들이나 뭘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계의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신천지 출신이거나 신천지 친신천지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그냥 곡해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희 총회장 고발을 한 곳이 이 평화나무다. 네, 바로 이곳. 그리고 거기 이사장이 바로 김용민이다. 그걸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태일 열사 53주기 이 강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13일이잖아요. 12일 주일에 저희는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전태일 열사 산화 53주기를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자살한 사람이다라는 낙인 때문에 뭐 이분을 기리는 행사, 뭐 추모,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조차 안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네.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는 그 당시 53년 전에 그 근처에 있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에게 장례 집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병상에서 이제 이소선 권사님, 어머니인 이소선 권사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중 일부 내용이 있는데요. 예, 최근 출판된 네. 그 몇 년 전 출판된 그 전태일 실록에 네.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저희 지난 시간에 특강을 해주셨던 네. 최재영 목사님께서 집필한 아, 책입니다. 네네. 예. 제가 실록까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런 네. 내용이 마지막 유언 중 일부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죽음을 자살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살했으니 지옥에 갔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화나무 친구들과 수만 명의 불쌍한 여공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절대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네. 실록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0명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세요. 야, 이 비술 그 아주 정말. 비수가 아니라 네.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전태일 열사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유언을 들은 어머님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경직 목사가 네. 그 장례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산화한 그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네. 이 영락교회였다고 네.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최종구 교수하고 오재식 박사가 당시 이제 한경직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가 그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교회에서 이제 전태일 열사의 장례를 부탁하면 이제 한국교회 상징적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노동 문제에도 나서주면 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계산 하에 이제 한경직 목사를 찾아갔죠. 네. 오재식 박사하고 최종국 교수가. 근데 그 당시 에피소드에 의하면 뭐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뭐라고 발언하냐면요. 네.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 장례 예배는 치른 적이 없었고 장로교 원칙상 치를 수도 없고 치러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꼭 전태일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고 싶다면 내가 알기로는 그 청년이 감리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하던데 그 교회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원칙입니다. 예. 아, 참, 본인 나 부끄럽네. 다니는 교회가 있을 테니 네.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장례 해달라고 시켜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가 훗날 전태일 열사는 자살했다는 이유로 이런 지하의 거절을 이렇게 딴 해놓고 교회 알아보라고 해놓고 예, 훗날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잡게 되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여해서 전두환을 여우수아 장군에 빗대며 축복 기도를 해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당시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인가요? 예. 그 이렇게 다들 그 자살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외면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엮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꼭 한국교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육성 그 파일에 그걸 못 찾겠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참 많이 가슴에 좀 많이 네. 와닿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네. 전태일 열사가 죽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 전두환에게 여우수아 장군을 빗대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이 사람, 예. 이 그래도 한국교회 큰 어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막 상도 타고
뭐 회개도 하고. 템플턴상 수상하셨죠. 그래서 예. 막 종교계의 예. 뭐 노벨상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 한경직 목사의 그 사상이나 국가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1940년 초에 그 신의주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이 뭐 신사참배를 요구했었고 신사참배하는 무슨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성서 봉독을 했어요.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았는데 네. 그때 읽은 이제 성서가 로마서 13장 1절이죠.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이고 그런 망신스러운 성경 봉독을 했던 분이 이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분이 해방 후에 공산군이 이북에 진주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니까 그 45년이 다 가기 전에 월남을 했단 말이죠. 네. 월남을 해서 이제 남한 땅에서 만든 교회가 배단위 전도교회, 오늘의 영락교회입니다. 네. 영락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내려와서였는지 복수심에 불타서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이 말했던 붉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제거하고 숙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설교에 영향을 받은 영락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영락교회 청년들은 바로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회 서북 단원들이었죠. 네.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렇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그 짓을 했었던 터였고요. 그래서 4.3 항쟁 가해자로서 아주 존재감을 뚜렷이했고 이 내용은 이제 한경직 목사의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나라를 빼앗기면 체제가 우리 편이 아니면 그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따라서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협조적이면은 무조건 옹호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깊게 뿌리 박혔고 그래서 한일 수교 당시에 박정희 편에 섰고 그리고 이런 이 전태일 열사의 이런 사건 때도 차가운 그런 그 시선을 보내면서 자살자는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랬고 또 그 후에 있었던 10월 유신 이후에 반독재 투쟁 때도 본인은 선을 긋고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한 후에 그 피 비린내가 가시기도 전에 80년 8월에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빗대면서 축복했던 그런 분이고요. 5월 광주 학살의 진상을 이제 규명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나왔을 때 과거를 잊고 용서하자라고 주장했던 분도 한경직 목사입니다.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청산하지도 않고 예.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이제 그 배경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양면성에 대해서 네. 점점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전태일 열사 일했던 평화시장이 이제 주로 이제 서북 지방에서 이제 내려온 실향민들이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네. 사장님들이 그랬죠. 예. 사장님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평화시장 통일시장에서 이제 평화통일을 염원한다. 네. 예, 그래서 이름이 평화시장 통일시장 이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이제 주일날에 성경책 들고 당시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네. 노동자들한테 그때 잠안 오는 주사를 뭐 네. 중학생 여공들이나 이 아이들한테 다 맞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주일까지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서 네. 아이들한테는 잠안 오는 주사 맞히게 하고 막 일을 강제로 시키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1970년 4월경에 이 전태일 열사가 작성한 글을 보면 네. 기독교인 업주들의 이중성하고 노동자들이 당시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돼 있었냐면요. 네. 예.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이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예. 낙인 찍곤 했는데 사실 안식일에도 생계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예. 안식일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예.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낙인을 찍은 거죠. 예. 이게 50년 전인데요. 네. 예. 지금 53년 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때 이제 전태일 열사가 죽음을 앞두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평화시장 문제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가 만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려고 노동 문제에 뛰어들려고 하냐. 그리고 기도 생활에만 열중하는 것이 좋다. 네가 지금 하려는 그런 일들은 네.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만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에도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환풍기가 없어서 피토하고 폐병으로 죽어나가는 이제 여공들을 보면서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 이곳저곳에 탄원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나 또 시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이제 노동조합 형태의 네. 또 조직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산되자 이제 아무짝에 쓸모 없다 이런 근로기준법 같은 것은 여기에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해라라는 이런 노동법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도 지금 현실에서 관철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이제 화형식을 거행하는데 본인을 이제 희생해서 네. 화형식을 거행한 거죠. 자신의 몸에 이제 석유를 붓고 산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산화하시면서 평화시장 앞길로 이제 뛰어나 원래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을 이제 불러서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진짜 아무도 안 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네. 예. 이렇게 산화하셨습니다. 예. 아직도 노동 문제가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문제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교회도 네. 똑같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회 문제를 교회 내에서 공론하려고 하거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야 그런 거 좌파야 빨갱이야. 네.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왜 그런 문제에 네가 관심 갖고 뛰어들려고 그래. 옛날에 53년 전에 전태일 열사에게 했던 멘트를 지금도 똑같이 목사님이 똑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그 한 맥락에서 한 정신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 어떤 그 모든 게 집합된 게 바로 이 노동 문제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가장 그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생명으로 보지 않는 그 이 사회적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도 노동자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 69시간 얘기를 또 스물스물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이에요. 먹고 있지만 네. 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그 목소리가 사실 아직도 53년 이후인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이 근로기준법마저도 그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만들려는 이 정권이 있는 한 우리가 이 노동 문제의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우리 소명으로 알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53년 전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 전태일 열사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전태일 열사의 죽음만 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이 역사 왜곡,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그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심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승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이승만을 미화하는 노래를 만들라라는 과제를 내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예. 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FT너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 전도사가 네. 예, 최근 이제 서울에서 고양시로 이사 왔는데요. 네. 저희 동네로 네, 저희 이사로 동네. 왔습니다. 저도 한번 구경하러 네. 갔는데, 예. 지난해 이제 공명선거감시단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네.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적화 통일된다고 이제 설교했다가 선관위한테 아, 예, 주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 김모 전도사가 대선 당시에
그때 일단 에피소드를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제 게시해서 유포하고 개신교 종교 성직자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공적인 예배 설교 시간에 결론은 이제 이재명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이제 설교를 해서 공직선거법 85조 3항 위반 혐의로 이제 경고 조치를 받았었죠, 선관위한테. 네. 근데 이런 분위기니까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는 감을 네. 잡으실 겁니다. 적화통일이라는 단어가 예. 네. 그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또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 그 연령이 아닙니다. 30대입니까? 예. 새내기 이 극우 제가 제 표현으로는 리틀 정광훈 같은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친구인데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네. 수업 역사 과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노래 만들기를 진행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사실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은 독재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가사가 들어가 있는 이제 노래 만드는 거를 숙제, 과제로 내준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 네.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이승만이 런승만이라고 역사 공부 좀 다시 해. 주일학교 역사과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이제 또 공개됐습니다. 이 검색해 보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승만 맞지 않나요? 예, 이제 영상 속에는 이제 남녀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영상 말미에는 네. 교회 고등부와 청년부가 감독했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부랑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역사 과제의 일환으로 이승만 미화 노래를 제작한 건데 이제 가사 중에는 이전 대통령의 1954년 4.4.5입 개헌하고 3.15 부정선거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12년 정치가 독재 정치면 12년 정치 똑같이 한 루즈벨트도 독재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가 또 들어 있고요. 또한 세계 최빈국인 우리나라가 네. 최대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 조약을 맺었지. 여기서 최대국은 미국을 예, 말하는 미국입니다. 거죠? 네. 들어는 봤니? 한미 상위 방호 조약, 한미 동맹의 기틀이라며 이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 세우는 가사 일색으로 뛰어난 외교력, 통찰력, 반공주의 리더라는 이제 문구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주 기함을 토할 예, 그런 가사들로 조회수를 도배가 되어 올려주고 싶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또 지난 그 12.9 참사 당시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희생자들을 향해서 사리분별 못하고 귀신과 놀다 죽었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로 입방아를 좀 찐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설수에도 좀 올랐었죠.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도 제작해서 입고 아이고. 예, 이승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네. 때는 그 시기에 일부러 초밥집에 가가지고 예, 빈 그릇에 쌓여 있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또 당부를 하는 예. 거의 이거는 리틀 정강훈에 가까운 예, 그런 행동과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승만을 그 미화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사실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건 너무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또 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미화하는 노래를 만들기를 과제로 내주는 건 참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점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한강다리 끊고 이제 빤스런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사수에서 지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네. 김일성이 그냥 차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작전상 후퇴로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지. 이거는 비겁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빤스런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상의 지혜로운 처사였다. 그런데 이제 좌파 세력들이 빤스런이라고
약 올리면서 이승만을 국부인데, 예, 그 벤자민 프랭클린과 네. 그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의 버금가는 그런 미국의 창립의 아버지와 건국의 아버지들과 버금가는 존재인데, 이 좌파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을 반공주의자였다고 이렇게 폄훼하고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교회에서는 이승만을 정치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 네. 색깔은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한테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미화시키는 이런 가사를 만든 노래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고, 이승만 또 티셔츠가 박힌 거를 어떻게 입고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역사 이거는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한 거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다 똑같이 이런 짓을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상숭배라고 200도 개거품 물고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앞뒤가 다른 짓들을 서슴없이 벌이니까 요모양 요꼴 아니겠습니까? 이 1930년대 이후에 그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만주에 그 먹을거리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한국의 그 장사꾼들을 다 오게 만들었어요. 그 큰 전략 속에는 한국에 있던 이 국민들, 조선의 백성들을 전부 다 만주로 이주시키고, 열도에 살던 일본 사람들을 대거 한반도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만주에는 먹을거리, 일할거리들이 많다. 만주로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 만주를 기반으로 해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이 매판 자본들이란 말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 뭐 재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친일 기반의 친일 자본 재벌들이 다 이 무렵에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3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승만을 띄우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가장 그 명분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또 탄핵을 당했거든요. 4.19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임시정부에서조차 탄핵됐던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예. 이승만을 다시 자기들이 복권시키고 명예회복시키는 것은 사실 30, 40년대 우리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기 딱 좋은 그런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승만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승만 집착은 사실 90년대 이후에 이 조선일보 등 이런 친일 언론들, 친일 이력이 있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인데, 다 그게 뻔한 속내가 있다는 점을 좀 우리는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진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야말로 와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에서 수치고 5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승만을 복권시킨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침뱉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에 침뱉는 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 정치인과 그 대통령은 음양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기 마련인데, 최소한도로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미화하는 노래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과제로 내줍니까?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어떤 사람도 이따위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메가더한테 아첨 떨어가지고 대통령 됐고, 그리고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수십만 명을 학살한 그 보도연맹 사건 모릅니까? 역사를 뭐 왜곡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팩트란 말이에요. 그걸 기반해서라도 이런 독재와 학살에 자국민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켜서 교회에서 어떻게 미화하는 노래를 만드는 걸 주일학교 아이들 과제로 내줍니까? 정신인 머리가 제대로 박혔는지, 정말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승만 일대기가 있는데, 이승만 평전은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미화하는 이승만 평전인데, 독부,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김사뭉 선생이라고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분인데 독부 이승만 평전 얇거든요. 그 지금 한 10,000원이면 사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래도 이승만을 존경할 초대 대통령 국부로 여길 수 있을지 한번 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부 이승만 평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네. 네. 이승만이 교회에 의해서 기려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태일 열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 시대의 미랄로 어떻게 썩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 4대 종단에서 노조 2, 3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조 2, 3법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쿠팡에서 일하는데도 본인이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월급은 다른 데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사고가 나면 쿠팡은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확 선을 긋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없게끔 사용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에서 거대한 아주 몇십억씩 이렇게 네. 몇백억씩 이 손해배상 물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이 종교계가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태일 열사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간을 도구화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한 생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면서 노동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또 김디곤 대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